65세 이상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1위 암이 바로 유방암이 아니라 대장암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잘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연상하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연산할래? 했어 나. 연산했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친구들이랑 다르게 항상 이제 긁거나 아니면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아, 내가 이게 병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됐죠. 엄마 긁으니까 긁지마 긁지마 그러면 안돼. 건조한 거 같아. 기다려봐. 안 긁으면 답답하고 긁으면 피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해서 싫어요. 아토피가. 아토피가 너무 싫어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조금씩 있는데 큰아이가 아무래도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병을 아이한테 물려준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아이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항상 관찰하고 있어요. 이거 연근 과자예요. 애들이 아무래도 피자나 햄버거처럼 인스턴트나 과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근 과자나 아니면 고구마, 호박, 감자로도 이렇게 과자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바삭해? 오호!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토피가 단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역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환절기쯤 되면 숨소리가 힘들어서 보면 천식 증상도 같이 와요. 심했을 때는 그 치료 기기까지도 집에 들여놓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드문드문 지금 나와서 그냥 약 처방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규진 원장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정원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사례자분들을 보니까 뭐 아토피와 천식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또 갱년기 증상 호소하시면서 이게 다 면역력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면역력이라는 게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정한 선이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은 항상 비슷한 수준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면역력이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지 않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또 너무 넘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조직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방어막은 피부하고 점막이라고 해요. 우리는 1차 방어막도 있지만 또 2차 방어막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대표적인 면역 물질인
뭐 백혈구의 호중구라든지 대식세포, NK세포 등이 있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참 그 신비로운 인체 세계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렇게 2차까지 그럼 뚫리고 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이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네. 우리 뭐 감염성 질환이 뭐 장염이나 뭐 독감 이런 것들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걸리게 되고요. 네. 또 우리 대상포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은 남의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36년 동안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건강 나이 83.3세까지 산다고 보면 약 37.4%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건강 나이까지 살 때 암에 걸린다고 하니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야말로 3명 중에 1명 걸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암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또 그렇죠. 걱정 많이 하고. 네. 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거의 3,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 중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가서 죽일 수 있는 세포가 있는데요. 네. 바로 네이추럴 킬러셀이라고 불리는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가동을 해서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흔히 면역력에 대한 지표로 NK세포가 얼마만큼 잘 활동하는지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를 보기도 하는데요. 네. 대부분 500 이상을 정상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그 면역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럼 NK 세포가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역시 우리가 짐작한 대로 장인가요? 맞습니다. 네. NK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바로 장이고요. 네.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거의 한 60에서 70%가량을 면역세포가 차지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장이 면역기관으로서의 중요함이 많이 대두되고 있겠죠. 그런데 요새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인들의 장 건강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바로 우리나라 식단이 너무나 많이 서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심지어 대장암까지 굉장히 많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대장암에 아주 취약한 이제 그룹이 있어요. 네, 네. 바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입니다. 아. 네, 65세 이상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1위 암이 바로 유방암이 아니라 네. 대장암으로 판결이 아, 났어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잘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조금 어머니들이 조금 더 미스코리아 나갈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체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절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취약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살 많이 찌죠. 뭐 그렇죠. 면역력 떨어져서 그렇죠. 뭔가 심혈관 질환, 뭐 대장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면역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 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하면 면역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뭐 소화기관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면역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면역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